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의 도 같은 남자 차도남 장대진입니다. 같은 모양의 차트라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내려가고 참 헷갈리시죠? 정답은 트렌드입니다. 장대진의 트렌드에서는 차트 그리고 이제 수급 그리고 패턴 분석을 통해 가지고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갖다가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장대진 트렌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장 분석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시장 분석 주제는 롱 포지션 해소 후에 이격 조정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전일 이제 뉴욕 증시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좀 불안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내렸었는데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이제 그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하락 방향을 갖다가 예상하는 그 포지션을 오늘 보인 것 같습니다. 현물 쪽에서도 4천억 이상을 갖다가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 마찬가지로 3천 계약 이상을 갖다가 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월요일에 대한 어떤 그 하락을 갖다가 좀 예상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가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죠.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에 선물과 옵션이 만기되면서 청산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롱 포지션을 취했었는데 그 롱 포지션을 갖다가 다 해소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포지션을 짰는데 이 롱 포지션 해소된 다음에는 이제 이격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뭐 20일과의 어떤 이격이 상당히 좀 벌어졌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해소하는 그런 이제 매물이 좀 출현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같은 경우에 이제 유럽의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유럽의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도 어떻게 배팅이 좀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ECB 그 통화정책회의에서 국채 매입 확대에 대한 시사가 없었죠. 그래서 실망 매물이 안 찍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EU 정상회담에서 유로존의 재정 동맹화를 위해 가지고 합의를 위한 어떤 EU 조약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쪽에 초점을 좀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EU의 조약 제정이 뭐 실패하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EFSF의 그 AAA 등급을 갖다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를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주가 자체가 늘 뭐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죠. 1960에서 이제 1800 사이, 1800 사이에서 어떤 박스권으로 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양으로 주가가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1960을 갖다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는 요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요 196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박스권에서 흐름이 있기 때문에 1960으로 갈수록 이제 주식을 갖다가 비중을 줄이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은 주식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트렌드 두 번째 패턴 분석을 좀 보겠습니다. 예, 그 패턴 분석은 이번 주에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전고점 돌파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사실 이제 그 주가 상승하기 위해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을 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전고점이겠죠.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 시작했구나. 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상승 추세의 첫 단수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전고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많은 공방이 있겠죠. 어떤 분들은 매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매수를 하고 하면서 매매 공방이 생기는데 그 매매 공방을 갖다가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전고점 돌파 이후에는 매물 공백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가볍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전고점 돌파의 종목을 갖다가 보면은 신뢰성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정 기간이 짧고 그리고 상승할 때 강한 상승일수록 신뢰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은 같이 종목들이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었는데 어떤 종목들은 돌파 이후에 약해지는 종목이 있고 어떤 종목들은 돌파 이후에 더 강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기간 짧고 강한 상승일수록 신뢰도가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돌파를 할 때 거래량을 갖다가 상당히 좀 동반을 좀 해준다고 하면은 또 좋은 그 신뢰도가 높은 모양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거래량이 작다고 하면은 참여하는 사람들이 작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향후에도 참여하는 사람이 작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동반해서 돌파하게 된다면 또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는 전고점 돌파 종목에 주목하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는 이제 이번 수요일에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제가 NHN을 이야기 들었죠. 2006년도 10월부터 해가지고 2007년도 5월까지의 어떤 주가를 갖다가 이야기 드릴 건데요. 2006년도에 이제 10월 달의 주가, 요 부분이었죠. 요 부분에서 이제 매매 공방을 좀 벌이다가 주가가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 있죠. 첫 번째 돌파 시점은 요 부분이죠. 첫 번째 돌파는 요 날이었죠. 요 날 이제 강하게 상승하면서 물론 거래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었는데요. 그러면서 주가가 향후에 올라가고요. 또 마찬가지로 주가 자체가 이제 이 다음에 또 좋은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물론 동반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좋은 고점을 돌파했을 때 그 이후에 주가가 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2007년 5월까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매수의 어떤 타이밍을 잡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보여드렸고요. 이번 주 금요일 그 장대진 트렌드 3 오늘의 그 관심 종목 두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한전 KPS라는 종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원자력 관련주죠. 원자력, 수화력 발전, 그리고 송변전철 설비 그 정비업체입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한전 자회사인데요. 지난 이제 그 일본의 지진 이후에 이제 원전에 대한 어떤 안전성 문제 때문에 원전에 대한 어떤 건설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원전 그 건설붐이 다시 재개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주가 그 같은 계열사였죠. 한전기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제 반도체 어떤 회사를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 회사 그 반도체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먼저 장비업체들이 먼저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비업체들 투자가 그 건설이 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재료업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설계업체죠. 설계업체들이 이제 먼저 올라가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원전을 다 짓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정비업체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지금 이제 뭐 한전기술은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이제 한전 KPS가 좀 올라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해당 패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주가 자체가 이전에 이제 10월 달에 한번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역시 동반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후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수가 상당히 좀 떨어졌죠. 37포인트나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기관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전에 뭐 7월 달에 고점까지도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주가 자체는 뭐 순항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고점은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5만 원 선을 갖다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선 지난달 이제 지난 1월 달과 2월 달에 매매 공방을 벌였던 부분인데요. 5만 원까지는 주가가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 패턴이 깨지는 시점이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이 모습과 깨는 모습은 이제 37,000원 선이겠죠. 지금 뭐 21선이 위치하고 있는 데인데요. 37,000원이 깨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주가 자체는 상승 추세가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 추세가 무너졌다고 보고 손절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멜파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멜파스라는 종목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상승 장악형을 노려라라는 패턴에서 이야기 들었던 종목인데요. 이 업체는 이제 터치 스크린 업체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노트 그게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어떤 성장 수혜를 갖다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전고점을 한번 돌파해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 자체는 지난번에 이제 돌파를 했었죠. 이 부분인데요. 전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는 부분. 그러니까 상승 장악형이 발생한 이후에 주가가 돌파를 하고 그렇지만 이제 상승 장악형을 갖다가 이제 돌파한 이후에 이제 전고점 돌파를 갖다가 한 이후에
다시 전고점을 훼손 안 하는 수준에서 오늘 마무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는 좀 짧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뭐 전고점에서 한번 걸리지 않겠나라는, 전고점에서 항상 매매 공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5,000원 정도로 갔다가 당일 목표가를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10% 좀 넘는 수준, 뭐 한 15%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그 정도에서 이제 목표가 잡아봤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8,400원 잡아봤습니다. 뭐 중요한 건 요선이겠죠. 12월 2일 날 이제 시초가를 갖다가 그 훼손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은 일단 전고점 돌파를 갖다가 실패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트렌드 전고점 돌파 종목을 노리자를 갖다가 기억하시고요. 잠시 자리를 옮겨가지고 제가 종목 상담 이어가겠습니다.